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걷기라고 철석같이 믿어왔잖아요. 매일 꾸준히 걸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 65세에서 85세 사이에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조언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매일 꾸준히 걸으시는데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프고 근육은 심지어 길을 걷다가 문득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크게 다치실까봐 늘 불안해하시고요. 단순히 걷기만으로는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근육 손실, 관절 약, 그리고 균형 감각 저하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은 걷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 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검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정말 중요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65세에서 85세 사이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걷기 대신 꼭 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습관과 운동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들은 단순히 걷는 것보다 훨씬 더 근력을 키우고 오이시 균형 감각을 높여 낙상을 예방하며 관절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핵심 비법이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비법 하나를 더 얻어가실 수 있을 테니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첫 번째 습관부터 알아볼까요? 그것은 바로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젊은 사람들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곤 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근력 운동은 결코 그런 격렬한 운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왜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냐고요? 걷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체지방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근육량을 보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10년마다 근육량이 약 8%씩 감소하고 특히 하체 근육은 그 감소폭이 더욱 크다고 해요. 이렇게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힘이 없다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렵고 심지어는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질 수 있. 근육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에너지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으며 선다림, 심지어는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높아져요. 그래서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근육을 채워주는 가벼운 근력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할까요? 복잡한 기구 없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몇 가지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의자에 앉는 것처럼 무릎을 굽히고 다시 일어서는 동작이에요.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손으로 의자를 짚거나 의자에 완전히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살짝 엉덩이를 대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10회씩 3세트만 꾸준히 해도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익숙해지면 개수를 늘려가 보세요. 이 동작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앉고 일어서는 동작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벽 짚고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에 양손을 짚고 몸을 기울였다가 다시 밀어내는 동작인데요. 일반 팔굽혀펴기보다 훨씬 쉽고 안전하게 상체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특히 팔과 어깨, 가슴 근육을 강화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문을 열고 닫는 등 일상생활의 팔 사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통 들고 팔 들어 올리기입니다. 작은 생수병이나 500ml 물통을 양손에 들고 엿설각 팔을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인데요. 어깨와 팔 근육을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너무 무겁다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팔만 들어 올리는 연습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량보다는 꾸준함과 정확한 자세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찡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쉬어주세요. 이렇게 가벼운 근력 운동을 통해 우리 몸의 중요한 근육들을 단련하면 단순히 걷는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2가지 중요한 습관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균형 감각 운동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낙상, 넘어지는 것이죠. 작은 낙상도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장기간 재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골절로 이어지기 쉽고 다이꼬고 한번 넘어지면 재활 과정도 쉽지 않기 때문에 낙상은 우리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걷는 운동은 앞으로 나가는 능력은 길러주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균형을 잡거나 발이 꼬였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지탱하는 능력,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소에 걷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갑자기 비탈길을 걷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만났을 때 혹은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발걸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과 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에요. 재활의학과에서는 이러한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균형 감각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균형 감각 운동을 해야 할까요? 이라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쉬운 동작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 발로 서기입니다. 처음에는 의자나 벽을 잡고 한 발로 10초 정도 서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버티는 시간을 점차 늘려나가는 겁니다. 목표는 최소 30초에서 1분 정도 버티는 거예요. 이 운동은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코어 근육과 균형을 담당하는 감각 기관들을 동시에 훈련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발 뒤꿈치 발가락 걷기입니다.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이 한 발의 뒤꿈치를 다른 발의 발가락에 붙여 일자로 걷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짧은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면 거리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 동작은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할 수 있으며 걸음걸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T자 기념 잡기입니다. 한 발로 서서 다른 발을 뒤로 쭉 뻗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몸 전체가 알파벳 T자 모양이 되도록 균형을 잡는 동작이에요. 처음에는 의자나 벽을 잡고 연습하고 점차 혼자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동작은 전신의 균형 감각과 코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 줍니다. 이 모든 균형 감각 운동들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거나 TV를 보면서 광고 시간에 틈틈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변에 지지할 수 있는 물건을 두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 감각을 꾸준히 훈련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몸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얻기 힘든 노년의 삶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중요한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 습관은 우리 몸의 유연성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상에 이제 두 가지 핵심 습관을 알아봤으니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바로 유연성 및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굳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거나 하고됨 허리를 숙이거나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걷기 운동은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지만 몸의 유연성을 직접적으로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자세로 오래 걷거나 무리하게 걷다 보면 특정 관절에만 부담이 쌓여 유연성이 더 저하되거나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은 마치 오래된 기계와 같다. 꾸준히 기름칠을 해주고 움직여주지 않으면 점점 굳어버리게 됩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들고 근겨문과 이는 곧 일상생활의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옷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감거나 심지어는 발톱을 깎는 단순한 동작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한 뻣뻣한 근육은 자세를 나쁘게 만들고 허리 통증이나 어깨 결림과 같은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동작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따라할 수 있는 부드러운 스트레칭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목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여 어깨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때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15승 10초간 유지합니다. 이어서 고개를 숙여 턱을 가슴에 붙이듯이 숙이고 천천히 다시 들어 올려 턱을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목 근육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가장 많이 굳는 부위 중 하나예요. 꾸준한 목 스트레칭은 목과 어깨의 통증을 완화하고
석사라가 거북목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어깨 돌리기입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앞뒤로 크게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여 점차 원을 크게 그려 나가세요. 이 동작은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 다른 뭉친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십견 등으로 어깨 통증을 겪는 분들에게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번째는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 무릎은 살짝 구부려도 괜찮아요. 햄스트링은 우리가 앉아 있을 때 많이 짧아지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짧아지면 허리 통증을 유발하거나 무릎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꾸준한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허리와 다리의 유연성을 동시에 개선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짚고 서서 한 발을 뒤로 빼고 쪽 발의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앞쪽 무릎을 구부려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이 걸으면 뭉치기 쉬운 부위예요. 이 스트레칭은 종아리 피로를 풀어주고 다리 부종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모든 스트레칭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진행하고 거추하고 각 동작을 15팀 30초간 유지하며 2T 3회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루틴으로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피로를 푸는 루틴으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보세요. 유연한 몸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여주고 불편 좀 안, 더욱 활기찬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며 부상 위험까지 낮춰줄 겁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했던 우리 몸의 유연성을 채워주는 이 세 번째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우리 몸에 부담 없이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세 번째 습관까지 알아봤으니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는 바로 수영 또는 아쿠아로빅입니다. 육상 운동인 걷기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과 달리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가해지는 중력을 크게 줄여주면서 전신을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몸의 뼈와 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마모되기 쉬워집니다. 특히 무릎, 고관절, 척추 등은 우리가 걷거나 서 있을 때 체중의 부담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통증이나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요. 걷기 운동이 오히려 이런 관절에 무리를 주어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한각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부력 덕분에 체중의 약 80%가 감소하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어요. 마치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 얘기 그래서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도 큰 통증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의 움직임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 주변 근육들을 부드럽게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단순히 수영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영을 못하더라도 물속에서 걷거나 간단한 체조 동작을 하는 아쿠아로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쿠아로빅은 물의 저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도구 없이도 근력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물의 부드러운 저항은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워줍니다. 이것 또한 물속에서의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부종을 완화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물의 온기는 몸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공공수영장이나 스포츠센터 혹은 지역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쿠아로빅 강좌를 찾아보면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물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물속을 걷는 것은 육상에서 걷는 것보다 약 12배의 칼로리를 소모하며 물의 저항 덕분에 다리 근육과 코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발을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걷기, 팔을 휘젓는 동작 등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전신을 골고루 사용하게 되죠. 만약 수영을 배울 기회가 있다면 수영은 전신의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고 심폐 기능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 중 하나입니다. 수영이 어렵다면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장구를 치거나 팔다리를 뻗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처럼 물을 이용한 운동은 관절 건강을 지키면서도 근력, 고도, 심폐 기능, 유연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건강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운동하기를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조금 분이
물속에서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습관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습관, 바로 코어 근육 강화입니다.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복근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코어 근육은 배 주변의 복근뿐만 아니라 허리, 엉덩이, 골반까지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는 모든 근육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이 코어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척추를 지탱하고 한 선을 몸의 균형을 잡으며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이 코어 근육을 충분히 강화하기 어렵습니다. 걷는 동안에도 코어 근육이 어느 정도 사용되긴 하지만 그 강도가 약하고 특정 근육에만 편중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약해진 코어 근육을 본질적으로 강화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흔한 것이 바로 허리 통증입니다. 척추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가고 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코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근육이 약하면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코어 자세가 균형 감각도 떨어져 낙상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심지어 소화불량이나 변비와 같은 내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걷기만큼이나 코어 근육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동작 없이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누워서 무릎 당기기입니다.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 무릎을 세우고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줍니다. 허리가 뜨지 않도록 주의하며 15, 20초간 유지한 후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복근과 엉덩이 근육을 가볍게 자극해 줍니다. 두 번째는 골반 기울이기입니다.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허리와 바닥 사이에 손바닥이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있도록 합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를 바닥에 밀착시키면서 골반을 위로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때 엉덩이가 바닥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초 정도 유지한 후 다시 허리를 살짝 띄워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복근과 허리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며 코어 근육을 안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브릿지입니다. 역시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발은 엉덩이 가까이 가져다 놓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10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 근육과 허리 근육을 강화하여 코어 전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네발기기 자세버드도 변형입니다.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바닥에 짚은 채로 무릎과 손목이 어깨 너비로 오도록 자세를 잡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동시에 천천히 들어 올려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습니다. 5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오고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전신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모든 코어 운동은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우리 몸의 중심이 놀랍도록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5번째 코어 근육 강화 습관은 여러분의 허리 건강을 지키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넘어지지 않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선물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5가지 핵심 비법 기억나시나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근력을 깨우고 흔들림 없는 균형을 잡아주며 상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물의 이점을 활용해 전신을 활성화하며 우리 몸의 중심인 코어 근육을 단단하게 다지는 이 놀라운 습관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열쇠가 될 겁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몸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마치 집을 지을 때 튼튼한 기초 공사를 하듯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단단한 토대가 되어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지칠 수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거나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당장 이 5가지 중 마음에 드는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가장 편하고 즐겁게 느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저녁에 TV를 보면서 의자 스쿼트를 10번만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해서 여러분이 들인 노력만큼 분명히 보답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쉬어주세요. 무리하는 것보다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영감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 특히 65세에서 85세 사이의 부모님이나 친척분들께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나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제가 직접 읽어보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을 마지막에 깜짝 놀랄 비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바로 이 모든 습관들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건강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나를 아껴주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건강하게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랑이 바로 어떤 운동보다도 가장 강력한 보약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호나거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 5가지 습관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삶은 매 순간이 선물입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게, 활기차게. 여러분의 최고의 삶을 누리세요.